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제가 네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박스경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드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제가 차분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QR 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여셔갖고 이렇게 비추시면은 바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갖고 저랑 같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세요.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은 좀 힘든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좀 외롭지 않게 그 시장 같이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요즘 좋지 않은 얘기들, 좋지 않은 얘기들, 악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뉴스들을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미 금리 격차를 보시면 이때 그러니까 이제 뭐 2018년 여기 뭐 11월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2019년 뭐 7월 달, 10월 달 요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슬슬 끝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1.5%가 됐고요. 미국은 여전히 0.25, 0.50 막 시작을 했죠. 자, 근데 미국이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금리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디까지 올릴까가 좀 포인트인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일단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좀 방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 빅스텝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역전이 되면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 있고 한국 금리가 그거보다 낮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증시는 매력이 상당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과거에 이 부분 있죠. 이 2018년 대략 뭐 하반기인 것 같아요. 여기니까 뭐 9월, 10월, 10월, 11월 이렇게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어떠냐면요. 자, 제가 그 차트를 좀 열었고요. 업종에서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이렇게 이 정도를 보시면은 대략 2018년 여기가 5월입니다. 5월 그리고 6월, 7, 8, 9월 뭐 이 정도에서 갑자기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락을 거의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깼어요. 네, 199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리가 역전되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뉴스 기사도 한번 볼게요. 금리가 0.25%포인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총재 공석 속 물가가 급했다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 네, 총재가 부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만에 4%대로 물가가 치솟았어요. 최근에. 요즘 보면은 다 올랐습니다. 정말
예. 안 그래도 이제 좀 요즘 그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즘 가 보면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비싸요. 예. 똑같이 여러분들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면은 항상 비슷하게 사잖아요. 항상 비슷하게 사는데 이렇게 카드를 이제 긁고 나서 보면은 평소보다 굉장히 좀 비싸게 금액을 좀 더 많이 결제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몸으로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좀 이렇게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막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볼게요. 물가 쇼크에 미국 빅스텝에 쫓기는 한국은행 올해 2.25%까지 금리를 올리나 전방위적으로 확대 중인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장기화된 조짐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느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르면은 오는 5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이 예고된 만큼 하느니 올 상반기 내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긴축 속도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 전망이 나왔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다음 달에 미국 연준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에 한국은행 역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가 계속된다면 7월과 8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기준금리가 2%를 상회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2%를 상회하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가 계속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가 다른 뉴스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정말 너무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종전에는 전망치가 3.1%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크게 웃돌 것으로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네, 3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4 그리고 2020년에 0.5였는데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6배, 7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뭐 증시 지금 우리가 주식 관련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저도 주식 쪽에서 네,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보 같은 걸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가 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주말에 외식을 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했는데 저는 식당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처음 봤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또 그렇게 많은 건 또 처음 보고 그리고 맞은편에 그 오픈된 치킨집이 있었거든요. 네. 예, 이제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거기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또 한편으로 아울렛 이런 데를 또 가보면 또 사람이 또 예전 같지 않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이렇게 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체감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또 수익을 보고 혹시라도 이제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래쪽에 그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임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QR 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제가 이제 아침에 장중에 또 아침에 시황 올려드리고 장중에 뭐 특이사항 있으면 또 올려드리고요. 같이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부들 해드리고 있고 제가 한 달 전에 처음에 이제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5월 이동평균선 코스피에서 5월 이동평균선으로 제가 이제 기준을 잡고 신호등이 빨간색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적은 비중으로
업종 순환매, 좀 소형주 이런 것들, 테마주 이런 것들을 좀 소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은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아래 그 QR코드, TV 화면 아래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오픈 채팅방 멤버들과 함께 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뭐 국제적인 뉴스들, 정세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속되는 셀 코리아 외국인이 20조 넘게 던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17일 한국거래소가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옵션, 상장 지수 펀드 뭐 등등 국내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매매를 집계를 해봤대요. 집계를 해봤는데 올해 외국인이 15일 기준 20조 8,580억 원이나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그리고 뭐 지난 석 달 제가 이제 이따가 실시간 그 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 뭐 포인트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굉장히 뭐 나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오픈 채팅방에 제가 나이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네, 되게 나이가 어린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네, 곧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네.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생각보다 오래 주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오래 주식을 했는데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주 봤거든요.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시장에서 네, 시장이 상승한 적은 없었어요. 못 봤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주식을 해오고 있는데 네, 거의 없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보통 상승할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개인들은 조금만 올라도 팔기 때문에 또 그동안 올랐던 거를 조금만 올라도 팔고 또 다음날 오르면 팔고 해서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개인들은 계속 팔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개인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물량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는지 계속해서 팝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에 따라서 네, 그 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 유동성이 줄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뉴스 이후에 또 설명을 좀 해드릴 게 있어요. 아무튼 네, 외국인의 이탈들 유동성이 줄고 담보대출 신용 융자 금리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계속해서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이 주로 뭐 다 포인트긴 하지만 외국인이 주로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이걸 개인이 받아냈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스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국내 증시 부정적인 뉴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렇고 제가 이제 뒤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러한 경제 뉴스들 좋은 뉴스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뉴스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주세요. 지금 시장이 이래요. 이게 이제 현실이고 사실이고 고난의 국내 증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역시 2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좀 선수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될까요? 네, 선수들의 놀이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보다는 보통 이제 증시가 굉장히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거래대금이 막 터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네, 거의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근데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예수금, 네, 예수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이런 뉴스 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거래 대금 2년 만에 최저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여러 개를 이제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별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죠. 외국인의 매도 행렬 끊이지 않고 있고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고요. 증시 반등 여력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뉴스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주식 관련된 게시판 이런 곳들에 가보면은 뉴스가 나오면 뭐 팔아라. 네, 뭐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뭐 증시, 증권사에서 어떤 뭐 그 리포트들이 나오고 뉴스에서 지금 증시 반등 여력이 낮다고 하니까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사야 될 때다. 이제 매수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면서 글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한 글들이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그 결과는 증시가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 반등. 그러면은 거봐. 역시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었지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맞지. 지금 이게 다시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또 많은 뭐 금액들을 또 투자하고 뭐 신용 융자를 사용하고 미술을 쓰고 이랬다고 하시면은 네, 다시 한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여기도 그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의 비투도 줄었다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에 그죠? 제가 이 뉴스를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사상 최대인 25조 7천억 원. 그런데 이 9월이 또 재밌잖아요. 제가 신호등 그 빨간색 불로 언제 바뀌었다라고 했죠?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해 9월에 비중을 줄여야 되고 비중을 줄였고 네. 그다음에 증시에서 이제 자금들이 좀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그게 바로 지난해 9월이라고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지난해 그 9월이 사상 최대였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 그 증시의 꼭대기에서 가장 많은 자금들 꼭대기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돈이 사라져야 되는데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꼭대기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보시죠라고 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거는 지금 일봉을 제가 열었고요. 고점이 거의 이제 96,8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96,800원에서 하락을 계속해서 해서 지금 현재는 6만 네, 오늘 현재 66,800원입니다. 66,800원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 다시 빠지는 여기에서의 고점을 봐도 8만 원. 이게 이제 12월 24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또 대형주가 뭐 길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뭐 좋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알고 있죠. 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내가 뭐 대략 이쯤에서 투자를 했다고 할게요. 네, 뭐 여기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투자를 했다고 치고 지금 이게 작년 4월이거든요. 작년 4월이고 나는 길게 볼 거야.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봤는데 7만 원이 되어 있어요. 네, 이때 8만 5천 원이 7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니까 뭐 괜찮아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쉽지 않습니다. 뭐 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르죠. 오르면 역시 우량주를 장기 투자. 좋아. 그러면서 뭐 금액을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하락을 하잖아요. 어,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되면은 과연 누가 1년, 2년, 길게는 5년, 10년 이렇게 물론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속해서 월급을 네, 넣어서 뭐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정말 희박하다. 정말 희박하다. 정말 뉴스에서 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렇고요.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네,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이고요. 네, 뭐 종목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일단 좀 하지 않고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제가 클릭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좀 강하네요.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네, 이렇게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하락을 그래도 좀 강하긴 하네요. 그래도 이거는 삼성 SDI고요. 역시 하락을 하고 최근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길게 보면 어때요? 네, 여기 고점 생각해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고 카카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제가 잠깐 좀 봤던 종목이에요. 작년 여름이라고 하면은 2021년 요때죠, 요때 이렇게 보면 어떠냐면 와 엄청나요. 정말 엄청나서 더 상승하고 뭐 30만 원 갈 것 같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네,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줄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LG화학이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그 시장의 주도주다 하면서 반도체 업종 이러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슈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뉴스에서 뭐 기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었으나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이버, 기아, 뭐 LG전자 최근에 상승을 줬지만 그 전의 흐름을 좀 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줬어요. 아, 많이 올랐죠. 네, 좋은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을 보세요. 그 직전, 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다 최근에 이만큼 이제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여기서 이 종목이 LG전자를 많이 사신 분이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 상승하는 거를 보고 전혀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이 종목,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못 삽니다. 못 사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을 보여주긴 했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시장 제가 아까 그 어떤 뉴스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였냐면 아까 이 뉴스였거든요. 외국인이 지난 석 달 보름 동안 뭐 팔았고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를 받았고 외국인이 시가총액 대형주들 집중적으로 팔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또 그 종목들이 그러면은 지금 대형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떠한 종목들이 또 올랐나라고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죠. 이건 현대사료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2만 원짜리가 2만 원이었는데 지금 14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꺾였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종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식량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고요. 남해화학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크게 봐도 저가에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있었냐면은 원전 관련주들. 네, 이 원전 관련주들도 시장의 어떤 그
S&P 코스닥 이런 부분이랑 전혀 다르게 움직이죠.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뭐 한신기계, 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어떤 증시의 분위기에 좀 맞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맞춰서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어떤 종목들이 좀 힘을 주고 있고, 뭐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시장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은 작년 9월부터 이미 시장의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서 5월 이동평균선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5월 이동평균선을 이제 꺾이고 떨어지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큰 비중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래 보시면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QR코드 요상한 문양을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렇게 촬영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제 화면을 비추기만 해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갖고 그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노란톡, 예,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동을 하니까 그쪽으로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녹화 방송이고, 지난주에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좀 월요일에 찍거든요. 월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또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뭐 5월 이동 평균선 시장의 신호등이 뭐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며칠 정도 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죠. 네.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는데,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상황은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화수 이틀 정도, 네, 길게는 3일 정도의 텀이 있는 건데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전체적인 뭐 급등주를 얼마에 매수해라 이런 영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말씀해 드리고, 이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그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받으시려면은 꼭 그 아래에 입장을 하셔갖고 무료 오픈 채팅방이니까 들어오셔갖고 받으시면 돼요. 정보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좀 실시간으로 받아주시면은 이 방송과 더불어서 조금 더, 예, 아니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는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좀 같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월 셋째 주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종목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쇼박스라는 종목이에요. 쇼박스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를 해놓고 여기서 관심 종목이라고 체크를 여기 적어놨잖아요. 화살표에서 관심 종목을 체크합니다. 왜 관심 종목을 체크를 해야 하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고, 네, 그다음에 양봉이 나와주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을 체크를 해두시고 바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그 거래량이 나와주면은 수급이 들어와서 바로 상승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횡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바로 상승을 하는 거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뭐 바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갖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고자 그런 기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양봉의 5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색 선을 제가 그어놨죠. 이
녹색 선을 그어 놓은 상태를 지지해 주는지, 혹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샛별형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좀 줬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21선 혹은 다시 이 초록색 선, 이거를 이탈을 했을 때 일단은 일부 후퇴입니다. 일부 후퇴를 하고 아쉽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좀 합니다.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 쇼박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하고 한 이틀, 3일 거래일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초록색 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뭐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이 뒤쪽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쇼박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은 한 차례 여기서 상승을 줬어요. 그죠? 한 차례 여기서 상승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고 나서 이후에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횡보를 보여줍니다. 뭐 여기서 크게 뭐 하락을 한번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제가 좀 봤냐면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동그라미 제가 그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다가 나와준 그 포인트예요. 그 나와준 다음에 다시 50% 정도의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이 종목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아까와 비슷하게 지지를 못 해주고 다시 지지해 주다가 다시 하락,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을 좀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해본 종목이었습니다. TS 트릴리온. 자, 이번에는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화살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화살표가 뭐냐면 기법상 매수급소라고 체크해놨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주는 거래량 여기, 그리고 양봉, 그리고 특정 가격, 이 파란색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파란색 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지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주는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후에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 이 종목은 매수 급소로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이 큰 그 원을 그린 거는 이건 뭐냐면 매물대를 좀 표시한 거예요. 매물대. 매물대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봉을 크게 펴신 다음에 뭐 월봉, 주봉 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 일봉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펴신 다음에 거래량이 막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그 위치에서 횡보를 좀 보여주면은 그 부분이 좀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매수급소가 나와준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지만 이 매물대에 막혀갖고 더 이상 상승을 좀 못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내가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차트상 60분봉에서 이탈,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면 매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급등주의 기술적인 매도 전략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이전의 거래량 많이 터진 부분의 매물대를 보고 대략의 선을 그어서 거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성건설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LNG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보여줬죠. 네,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하나는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선 두 개를 제가 이렇게 금을 가로로 그어놨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러면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혹은 여기 그리고 여기서 돌파해 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 저항선, 지난 고점의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 저항, 지지, 저항. 근데 여기서는 돌파를 해주고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의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법상 매매인데요. 이 기법상 매매는 제가 이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거래가 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와줬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많이 나와주면서 그 거대한 양봉을 보여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대한 양봉 보여주면 50%를 선을 그으세요. 선을 긋고 그 원칙을 따라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50% 금을 그은 다음에 이 종목이 이 50%의 선들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다시 그 부분을 지지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첫 번째로는 바로 여기서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상승하고 50%를 지켜주잖아요. 3일 정도 지켜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요 정도의 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다시 복귀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굉장히 우리 반 기법상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50%의 라인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다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본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에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과거부터 화살표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이게 지금 추세를 여기 화살표에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샛별형 패턴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나온 양봉, 여기 양봉에 가운데 선을 딱 그었더니 계속 지지를 해줍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거죠.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가다가 이탈을 여기서 좀 보여줬어요. 이탈을 보여주면은 내가 계속 모아갈 것이다. 뭐 매매 전략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탈을 했는데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고 이탈을 했으니까 조금 더 좀 모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냉정하게 손절을 일단 일부 후퇴를 한 다음에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로 여기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줬으니까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셨다면은 여기서 이탈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서 분명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20% 가까이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현재 뭐 60분봉 이탈로 일부 차익 실현, 뭐 일봉 차트상 흐름은 아직도 유효함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적어놓은 거고 지금 이제 4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흐름이 좀 깨진 상태예요. 네, 일봉상 흐름이 깨진 상태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좀 전략을 대응을 좀 뭐 공부를 실시간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제가 자꾸 그 아래 우리 오픈 채팅방을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방금 전에 삼형 엠텍을 보셨던 것처럼 어떤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네. 흐름이 어떻고 시장 흐름이 어떻고 현재 뭐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좀 끼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 보고 대응을 하시기보다 네,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그 우리 오픈 채팅방,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셔갖고 전략을 받아보시기를 굉장히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공부했던 종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팜스토리라는 종목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을 때 오픈 채팅방이 열리기도 전에 처음 인사드렸을 때 이제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방송에서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요. 이 화살표 부근 이 부근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여기죠, 여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한 20% 정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공부를 했던 이유는 지난 어떤 매물대를 좀 돌파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 흐름 이후에 지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말고 이 부분 말고 여기 이 봉을 기준으로 대응했을 때 제가 가로선을 지금 체크를 안 해놨는데 이 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보면은 지지를 해주는 모습 여기를. 그래서 이 화살표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적어놨죠. 지난 매물대를 소화하는 양봉과 거래량.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지지선이 이 부분에서 형성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첫 방송 때 오픈 채팅방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그 같이 공부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화살표 부근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처음에 이 세 개의 양봉, 이 세 개의 양봉을 하나로 합치면은 이런 식의 양봉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가운데를. 꼭 그 하나의 거대한 양봉만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체크를 하고 봤더니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 화살표 부분이 그 약간 3월 31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첫 방송이. 네, 그때 봤던 종목이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공부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거래량이 나와주고 여기서 이 양봉의 50%를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삼아서 이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이평선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을 해주고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뭐 무시하고 이평선이 벌어져 있으면 더 벌려서 상승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러한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종목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모여 있는 상태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슈가 되기를 내 차례가 오기를 우리가 종목을 공부를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따라가면은 뭐 모든 시장에서 그렇지만은 급등한 종목 따라가면은 대부분 물리죠. 물리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한 번만 실패해도 큰 타격이 옵니다. 큰 타격이 와요. 그래서 조금 갖고 어떤 특정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원칙 이런 것들에 좀 대응을 해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한 것 같다. 이렇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던 종목이에요. 같이 공부를 했고요. 뭐 정확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건 4월 10일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에 기법상 급소 자리 공부 종목이라고 적어놨는데 역시 여기서 지금 여기가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면은 지금 이 부분이 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차트를 앞으로 돌려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체크를 했고요. 흐름이 이제 보다 보니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분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자. 여러분들 같이 이 종목 우리 기법에 이제 속해 있으니까 자리가 나왔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보고 있는 우리 방에서 보고 있는 기법들에 적용이 돼서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딱딱 들어맞냐면 가만히 있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어요. 이전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제가 보는 기법상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는 거죠. 일단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관심 종목에 두고 이 종목에 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서 이후에 이러한 어떤 거래량을 바탕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세력이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목들을 공부하자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토니모리라는 종목입니다. 토니모리 역시 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4월 14일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또 여기서 설명을 드렸네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줬고 양봉이 나와줬으니까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하락을 하다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화살표 부분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본 종목이고요. 이후 14% 정도 3일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한국화장품 토니모니랑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인데 그래도 같이 좀 보자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진 양봉 50%.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좀 보이시죠, 눈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화살표 부분에서 탁 맞닿고 상승을 보여줘서 단기적으로 8% 정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해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마치 뭐 시장이 당장이라도 뭐 완전히 망할 것처럼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뒤에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부해 본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략이라고 하면은 또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고 그 장기적인 추세,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월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탈을 한 상태니까 일단은 큰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적은 비중을 가지고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식량 가격들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것도 이제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섹터 그러한 업종들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할 것이냐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이렇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눌려있던 종목들이 다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 하시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화면을 비추시면은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중에 뭐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종목 포인트들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장 끝나고 뭐 마감 시황도 전해드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개장 시황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을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